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앞전 시간에서는 고엽제 질병들과 관련된 모든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본인들이 월남 참전을 하셨거나 휴전선 근방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름 모를 질병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본인 몸에 있는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돼서 고엽제로 등록이 되면 좋은데 고엽제가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는 걱정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이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보니 대부분 많은 분들의 그 걱정거리는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신체 검사를 하여 높은 상위 등급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넉넉한 보상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도 해주시고 답글도 달아주시는데, 이 모든 게 모든 분들의 뜻대로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국가보건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지출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사용되는 사용처들이 있겠죠. 물론 단체와 관련돼서도 많은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상위 등급 위로 올라가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서 계속 본인 몸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몸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상위 등급에 해당된다 하고 판단이 서시면 그 다음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 몸 상태가 더 윗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지 못하고 한번 7급은 영원한 7급이다 생각하고 추가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등급 기준 미달되었다고 평생 등급 기준 미달인 줄만 알고 그냥 보훈병원에서 약만 타다가 드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내용은 무언가 하면, 본인들이 등급 기준 미달이어도 몸 상태에 따라서 신체 검사를 다시 하시면 7급을 받을 수도 있고 6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7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본인 몸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윗등급으로 6급 이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6급 1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5급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본인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가, 우선 본인 몸 상태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 시간에 고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물론 이 앞번 달에는 국가보건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들, 고엽제 후유증 질병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와 관련된 영상으로 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그냥 제가 생각난다고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보건부에서 보도하는 자료거나 아니면 공개하는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설명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영상들 하나하나 보시면 제가 다 먼저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만큼
영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관련된 내용은 자료 출처가 국가보건부 정보와 담당관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참전 유공자 등록 회원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 참전 유공자 연령별 회원황을 보시게 되면 전체 21만 4,615명이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중에서 유교 참전하셨던 분들이 지금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 4만 19명이 지금 살아 계시는 거고, 월남 참전은 17만 3,441명이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교 및 월남 참전에 중복으로 참전하셨던 분들은 1,155명. 자, 그러면 월남 참전 17만 3,441명 중에서 각각 연령별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70에서 74세까지가 26,535명. 이 나이 연령대는 만으로 계산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75세부터 79세까지가 가장 많은 11만 4,895명이 계십니다. 80에서 84세는 27,470명, 85세에서 89세는 3,982명이 계십니다. 90에서 94세는 539명이 계시고 95세부터 99세까지는 10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월남 참전과 관련되신 분들은 없고 유교 참전과 관련되신 분들 중에서 100세 이상은 304명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남 참전과 관련해서는 가장 나이 많은 때가 75세부터 79세 11만 4,895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인데 24년 2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등급자 고엽제 후유증은 63,175명이라고 나와 있고 등급 기준 미달자라고 해서 12,08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중복해서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12,990명은 어떤 숫자인가 하면 본인 몸에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또 허혈성 심장 질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각각 등록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 체계의 문제점은 내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 질병들이 있어도 그 질병들을 하나하나 다 보상을 해주질 않고 가장 높은 급수에 있는 질병으로만 상위 등급을 판정하여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본인 몸에 당뇨병도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있고 방광암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질병들을 각각 하나씩 다 해서 등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질병 중에서 가장 높은 급수가 어떤 질병이냐, 그렇게 해서 그 질병에 대한 급수를 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돼서는 또 종합판정이라고 있습니다. 상위 계열을 달리하는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질병을 물론 6급 2항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만은 두 개의 질병을 합하여 더 높은 급수로 올려주는 종합 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해서 종합 판정을 해드리는 내용이 있고 그런 내용들은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다른 영상들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990명은 두 가지 이상 질병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것도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과연 몇 급에 몇 명이 있는지,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돼서 모든 분들이 다 기준 미달이거나 7급만 받고 계신 건 아닙니다. 6급 이항도 있고 6급 1항도 있고 또 5급, 상급, 1급까지 있는데,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떤 급에 몇 명이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등급자가 63,175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급으로 2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급에는 107명이 등록되어 있고 3급은 156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급으로는 210명이 등록되어 있고 5급으로는 329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급은 6급 1항과 6급 2항, 6급 3항 모든 내용을 합한 21,323명이 6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급에는 10,26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1급부터 6급까지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각각 급수에 맞는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급 10,267명은 나중에 만약에 사망하시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 숫자가 36,788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36,788명, 이분들이 각각 어느 급수에 해당되는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 급수별로 그러면 어떤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급자로 등록되었고 등급 기준 미달자로 등록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비오지킨 임파선 암은 35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명은 등급 기준 미달되었다는 소리죠. 연조직 육종암으로는 1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성 여드름으로는 101명이 등록되어 있고, 말초신경병과 관련돼서는 2,73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발성 피부 포르피린증은 없습니다. 호지킨병으로는 20명이 등록되어 있고, 폐암으로 1,16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두암으로는 288명이 등록되어 있고, 기관암으로는 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증으로는 53명이 등록되어 있고, 전립선암은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들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 전립선암을 갖고 계십니다. 3,923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버거병으로 94명이 등록되어 있고, 당뇨병을 보시게 되면 당뇨병으로 7,36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자보다도 더 많은 7,818명이 등급 기준 미달입니다. 자, 이런 내용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고엽제와 관련돼서 당뇨병이 많구나. 그런데 당뇨병으로 등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게 또 생각같이 쉽지는 않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여기에 이 숫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등급자로 등록된 사람보다도 등급 기준 미달자가 훨씬 더 많다는 소리. 그런데 이 당뇨병과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이 약 20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 20개의 영상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어떤 경우에 등급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등급 기준 미달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그런 내용을 보시면 굳이 제게 따로 질문할 필요 없이 그 규정대로만 준비를 하시면 가능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당뇨병과 관련되신 분들은 그런 영상들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세포형 만성백혈병으로 2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44명이 등록되어 있고 파킨슨병이 390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는 16,021명,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돼서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등급 받지 못한 등급 기준 미달자는 2,03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내용을 왜 매월 설명을 해드리는가 하면 고엽제와 관련돼서 물론 제가 이 앞전 시간에 여러 가지 질병들 모두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모든 질병이 다 본인들 몸에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많은 질병을 갖고 계시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16,021명이다. 그러면 본인들 몸에 고엽제와 연관돼서 나중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그만큼 많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가 하면 다른 분들도 이와 관련된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본인들 또한 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으면 바로 서류 준비해서 보험부에 등록 신청하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이 월남에 참전을 하여서 전쟁을 하다가 고엽제와 관련돼서 질병을 안고 있는데 누구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등급을 받고 또 누구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등급을 받지 못했을까? 왜 그럴까? 모두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도 영상이 약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몇 급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위,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복잡합니다. 그러나 딱 그 룰이 있습니다. 어떤 동맥에 몇 퍼센트 협착이 있으면 몇 급에 해당되고 그래서 그 룰대로만 딱 준비를 하시면 모두 다 상위 등급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등급이 7급이냐, 6급 이항이냐, 5급이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검사를 해야지 또 더 위급으로 올라가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보시고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또 본인도 나중에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미리미리 공부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AL 아밀로이드증 6명이 등록되어 있고 침샘암은 5분, 담낭암은 1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도암도 있습니다. 기타로 3,941명이 등록되어 있고 유족으로는 26,387명. 자, 여기에서 26,387명의 유족이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1급부터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이 있는데 이 7급을 제외한 6급까지는 본인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유족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숫자가 26,387명이란 소리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숫자에 나중에 계속 사망을 하시면 또 7급을 제외한 다른 등급들은 유족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7급 1267명 이분들은 본인들 몸 상태를 계속 추적 관찰하셔가지고 몸 상태가 조금 악화되었거나 몸 상태가 더 심해졌다. 그러면 과연 본인이 6급 이항에 해당되는지 그런 내용도 살펴보시고 6급 이항에 해당될 것 같다. 그러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7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6급 이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기준 미달이신 분들은 그냥 재확인 신체 검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다시 또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관련된 등급자, 등급 기준 미달자 이런 내용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고엽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앞전 영상, 그리고 이번 영상, 다음 영상 이 세 개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보시고 본인들 몸에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또 그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인지 후유증인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